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펜타힐링 팟캐스트 심리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탄고지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해피지영 윤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체면 상담사 강미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컬트의 개그맨 정찬우 씨 공황장애로 잠정적인 활동 중단 선언.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컬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방 강의가 있거나 장거리 운전하거나 이럴 때 컬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컬트 사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정말 기가 찬 그렇구나. 사연이 정말 많아.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당뇨도 있고 이명도 오시고 공황장애가 있고 뭐 네. 이런 불안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행복과 좋은 에너지와 이런 걸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중단한다 그러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 건강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뭐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좀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혹시라도 정찬우 씨가 이걸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네, 있지 도움 될 것 않을까요? 같아요. 아니면 아시는 분 진짜. 있으면 좀 퍼 날라주세요. 네, 폰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이런 게 하나가 올라온 걸 봤는데요. 일단 공황장애라는 게 어떤 거냐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고 막 맥도 빨라지고 네. 호흡도 곤란해지고 바람도 나고 막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굉장한 그 공포감에 시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기를 보면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증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릴렉스 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가바라고 하는 게 가바, GABA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갑자기 급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공황장애가 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당뇨랑 같이 왔다는 거죠. 당뇨랑 같이 왔다는 거는 이 공황장애나 사실은 같은 그 불안증, 네. 간질, 양극성 장애 이런 거랑 이 당뇨랑 연관이 있어요. 네. 인슐린과 연관. 네,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이 올라가면은 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탄고지를 네, 하면 좋아져요. 사례인데요. 네. 원래 저탄고지가 불안증, 우울증, 뭐 불안감, 뭐 이런 거, 불행한 느낌 이런 걸 없애주고 행복감, 안녕감, 안정감, 수면 이런 걸 좋아지게 하고 당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살도 빼고. 그러니까 정찬우 씨 저탄고지 하셔야겠네요. 네, 하시면 정말 좋아져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당뇨가 오면서 부신 피로가 동반되신 분들, 부신 피로라는 거는 우리 몸의 첫 번째 생존 호르몬인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그 배터리가 간당간당 하는 거죠. 네. 그럼 부신 피로가 오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당이 오락내락해요. 그러니까 당을 더 땡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신 피로가 오면은 근데 이 부신 호르몬 안에 코티졸도 있지만 아드레날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이명도 심해지고 부신 피로 있을 때 이명 환자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몸에 있는 전체적인 어떤 자율신경이 혈류, 체온, 온도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자율 조종하는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망가지면 당연히 귀에 미세한 혈류 같은 게 덜 가니까 우리 이명약 뭐 있어요? 진코민 이런 거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 순환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혈류를 심박출량도 우리가 내가 요번 1분 동안은 심박출 갖다가 조금 80%로 하고 다음엔 20% 낮추고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율적으로 되는 건데 그거를 자동 조율 시스템이 지금 좀 망가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연예인들을 보면은
주로 굉장히 많은 활동, 그다음 불규칙한 식사, 또 시간이나 뭐 새로운 것에 대한 뭐 창작의 압박, 네.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건강 관리를 특히 못 하셔서 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건강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 많은 분들에게 그 선사해 주셨던 좋은 저는 그 컬트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야 이게 진짜 치료구나. 네. 네. 이게 야, 힐링이구나. 이렇게 진짜 이게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분은 본인이 치료해 음. 주신지 모르지만 아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웃음과 엔돌핀을 나오게 하고 음흠. 막 이런 막 정말 그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치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여러 번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몸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된 아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건강 관리를 안 배운다는 게 사실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팟캐스트를 한 이유기도 하고 네네. 2016년 9월 2일자로 올라온 그 제가 닥터 안드레아스의 어떤 그 뭐 블로그인가 기사 같은 게 있어 봤더니 네. 저탄고지를 했더니 우울증, 당뇨, 공황장애 불안에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제목이 이거야. I can stop telling people about it. 아하. 난 사람들한테 이거를 네네. 말하는 거를 견딜 수 없다. 네. 마치 말 안 할 수가 없다. 네. 말안 할 너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무 효과가 진짜 좋으니까 그래요. 입이 근질거리는 거죠. 네. 우울, 당뇨, 공황장애 불안에 I can stop 마치 I can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처럼 I can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처럼 I can stop telling you About about it. ketogenic diet. SHF 뭐 이런 거 키토제닉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이런 공황장애, 당뇨, 우울 이게 같이 동반되는 불안증 동반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거 보고 아 이거 정찬훈 씨가 보시면 참 좋겠다. 네. 네. 그래서 해피지영 씨가 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진짜. 번역을 해서 좀 전달. 네, 저는 지금 요즘에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데 컬트에 보내세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데 컬트에 이런 내용들을 사연으로. 보내죠. 사연으로. 사연으로. 오케이. 사연으로. 알았어요.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보낼게요. 완전 과학적인 내용 다 이게 이거 보면 진실이고 과학이라는 거 알거든요. 이게 시리얼 킬러 얘기도 거기 나오거든요. 오케이. 우리가 시리얼 킬러가 저탄고지에 네. 대한 다큐인데 네네. 이런 내용으로 당뇨와 이명과 공황장애가 LCHF와 어떤 부신 피로와 뭐 어떤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식이 조절을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사례가 외국에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능학 병원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컬투 사연으로 오케이, 하나, 제가 보낼게요. 하나 보내드려서 네네. 그러면은 거기 정말 컬투 과학적인. 보내드리면 네. 그거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네. 그래서 우리 그래야지 더 좋은 사연도 나오고 네. 좋은 컬투의 그 좋은 또 재밌는 제가 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데 어저께 이제 또 막 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려준 사람들이 이거 믿고 이해할 거니까 이거 말로만 공황장애 좋고 이렇게 하면 이게 기전이 뭔지 모르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게 다 정확하게 증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들었던 이제 책이 뉴욕 타임즈의 그 의학 분야에 1위 했던 책이에요. 제목이 Headstrong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지은 분이 Bulletproof Coffee라는 방탄커피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20대 때 실리콘밸리에 이제 구글이 자기 서버를 이렇게 그거 세팅할 때 그분이 구글 서버 세팅하는 그런 거 도와줬던 어떤 테크놀로지 쪽에 그런 약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돈 되게 많고 근데 그 사람이 300 뭐 파운드인가 되게 뚱뚱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막 몸이 안 좋고 막 이런 걸 살아오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저탄고지 같은 이런 걸 하면서 몸에 정말 좋아지고 막 하고 또 돈도 되게 많이 벌고 똑똑하고 막 이런 천재 같은 사람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뇌 분석도 하고 막 티벳이나 막 그런 네팔에 가가지고 막 수도승한테 다 배우고 메디테이션 하는 것도 배우고 뭐 그런 거 다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저탄고지가 왜 좋냐면 얘가 궁극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를 되게 높여주고 애들 더 많이 많이 생성해주고 막 이런 게 있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런 뭐 햇볕을 쬐고 뭐 그라운딩을 하고 얼띵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밤에 자고 어둡게 자야 되고 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와 뭐 우리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 얘네들 장 속에 있는 균들이 우리가 음식을 넣어주면 얘네들 이걸 먹어가지고 에너지 생성하고 우리 몸이 돌아가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지금 이 컬투에 이분이 공황사계에 오고 막 이런 것이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생각하기 우리 몸이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미세한 미생물들에게 좌지우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이 땡기는 것도 얘네들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땡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만약에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땡기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몸이 장이 좋으면 그 균이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이제 유익균이 많기 때문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신선한 야채, 채소 이런 거 막 땡기게 하고 이런 것이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막 공황장애 온다는 거는 그 얘기 했어요. 그분이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몸이 완전 안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오고 막 패닉 그런 게 오고 해서 그런 아드레날린 이렇게 막 분비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에볼루션을 뭐라고 하죠? 진화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진화한 게 얘네 미생물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 몸의 10%의 몸무게가 미토콘드리아의 몸무게고 우리 DNA의 90% 이상이 이 미세한 박테리아 애들의 DNA가 더 많은 거예요. 인간의 휴먼 DNA보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DNA보다 그런 건데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가 살라고 지금 이제 아드레날린 막 분비하고 갑자기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원시대 때 우리가 이게 그 사냥과 채집과 수렵을 하는 그런 거 몸은 그대로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리 현대 사회에 있다 쳐도 우리의 몸 DNA와 우리의 생체 기전 250만 년 전이랑 똑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체 기전은 다 그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내 몸이 지금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런 상태인데 얘가 지금 어떤 거냐면 그때는 우리가 그 원시대 때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맹수의 습격을 받고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fight or flight 그런 어떤 그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맹수랑 싸워서 이 맹수를 죽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망을 가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몸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드레날린 분비가 많아지고 막 당이 땡기고 이게 당을 해가지고 빨리 도망가려면 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몸의 기전이 일어나고 있대요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항상 맞춘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뭔가 꿈에 막 귀신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상황이 관련이 있대요 이게. 그게 진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세포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데 세포 하나마다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당뇨는 대표적인 미토콘드리아 패트예요. 미토콘드리아 병증. 그러니까 당뇨, 비만, 뭐 노화, 치매, 알츠하이머, 암 이런 게 미토콘드리아 패트라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고장 나면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을 갖다가 쓰질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탄수화물 과다하게 너무 섭취하니까 당뇨가 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이 기능학적인 케어를 못 받고 식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정신과 가셔서 그냥 항불안제 드시고 당뇨 보는 데 가셔서 당뇨약을 드시는데 인슐린을 올리는 당뇨약을 드시면 여기서 당뇨는 평생 가고 헤어나질 못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이명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3가지 과에 가서 치료받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모든 게 당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 치료라든지 저탄고지 등으로 불안감을 기능학 치료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그 당을 떨어뜨리고 당약을 쓰더라도 인슐린을 높이지 않는 약으로 바꿨어서 당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되게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자율신경이나 부신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명 증상도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치료하는 치료군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컬투를 살립시다. 네, 컬투를 살립시다. 저는 과학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정창호 씨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저기 제가 네네. 보충 설명 조금 이제 해드리자면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 나왔어요. 이제 그게 핵심인데 혹시나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우리 팟캐스트가 이제 기능의학을 가장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으리라고 이제 예상은 하는데 만에 하나 왜 공황장애 얘기하는데 저 얘기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공황장애 혹은 불안, 우울증,
불면 네. 이런 거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고정관념이 그게 그냥 정신건강의학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증상으로만 여기시는 경우들이 맞아요. 아직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심리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심신통합의학 이게 지금 계속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뭐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는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 개개의 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로는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40-50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뭐 학계에서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게 한 20-30년 전부터 몸과 마음이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특히 최근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이 이제 여러 좋은 장비를 써가지고 이 심리 현상과 신체 상태 또 그게 식이요법과 영양 상태 이런 것들과 연관 관계가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심리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그저 마음의 감기인 것만이 아니고 네. 또 조울증이든 불안 장애든 특히 공황 장애도 이게 결코 정신건강의학의 한 증상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일종의 생활병 같은 거고요. 먹는 거, 네. 또 어떻게 이제 수면 패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물론 사고 활동, 인지적인 거나 정서, 욕구, 뭐 이런 것들하고도 당연히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렇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거, 감정이나 생각, 뭐 이런 쪽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네. 공황장애는 저도 사실 겪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갑자기 이 심장 뛰는 게 너무 네. 빨라지죠. 확연하게 느껴져요. 그냥 막 빨리 뛰는 거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고 초반에는 그냥 쿵쿵쿵 하는 게 쿵덕쿵덕 심장 뛰는 게 너무 뚜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처음에 그냥 무심코 내가 심장이 이렇게 뛰는구나 하고 무심코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게 심장 뛰는 게 심박하는 게 폭주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때부터 이제 덜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보고 제가 심장이 이렇게 뛰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심지어 어지럽고 막 가슴 뻑뻑하니 아프고 막 나중에는 이제 심해지면 그제서야 죽을 것 같은 공포까지도 이제 아하.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은 심장이 이상하게 심장 뛰는 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 근데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불안하게 안 느껴져요. 그냥 내 심장 잘 뛰고 있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네. 암으로 치면 초기 발견할 수 있는 단계를 다 지나쳐버려요. 심해진 다음에 이미 막 이 심장이 폭주하고 식은땀 나고 막 긴장감이 막 폭주하고 뭐 신체적으로 보면 이제 진짜 교감신경이 심하게 항진되고 아드레날린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죽을 것 같은 느낌까지 가야 어딜 찾아가냐면 기능의학과 찾아가는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그렇지. 이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지 네. 혹은 네. 상담실을 찾아오거나 네. 물론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많이라고 하는 게 절반을 넘어가지 않아요. 많아야 30-40%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60-70%는 뭘 차지하냐면 그 사람이 뭘 먹고 네. 지내고 있는지 먹는 거와 대사에 네. 자는 게 어떠한지 네. 배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패턴들 생활 패턴들 이런 것들 햇살은 얼마나 쬐는지 네, 네. 얼마나 움직이는지 활동하는지 굉장히 복합적인 거 네. 복잡하거든요. 이게 네. 절대 단순하게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심리적으로 심신미약이 공황장애로 갔구나 뭐 우울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반드시 관심을 갖고 네.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네. 쭉 이렇게 언급이 됐던 거니까 네. 그거 참고하셔서 그 신경정신건강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 처방해 주는 공황장애 관련된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 처방 받아가지고 막 몇 알씩을 거의 몇 년을 달고 살고 계신데 뭐 그 개그맨 중에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여러 그 분들 있잖아요. 뭐 이경규 씨도 그렇고 김구라도 그렇고 뭐 몇몇 분들이 앞서 언급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늘 약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하시는 경우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죠. 예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네. 정찬우 씨 우리 컨트롤 살립시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